아니 오늘 점심 진짜 괜찮지 않았어?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제가 차트 아니 공부하는데. 문 과장. 예. 아니 뭘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어? 저희 대우건설 주식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다들 주식 하는 그거구나. 과장님은 주식 안 하세요? 아니 난 주식은 아직 안 하는데 우리 사주만 해봤지 뭐.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 내 키만한 금고가 있어. 거기다가 돈을 착착착착 쌓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 요즘은 주식이 대세예요, 과장님. 저도 하는데. 다들 주식을 한단 말이야? 요즘 주식 얘기가 진짜 엄청 나오네. 전부 다 주식. 나도 주식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들떠있냐고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주식을 얼마를 투자했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뉴스를 봐도 주식, 유튜브를 봐도 주식, 신문을 봐도 주식, TV를 봐도 주식.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전문가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정대우가 간다. 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전문가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에게 한 줄기 햇살 같은 그분, 찬란한 태양 같은 그분, 변두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대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의 변두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두진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워요.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식을 좀 해보셨나요? 우리 사주 말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전문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해볼까 하다가도 아무것도 몰라서 선뜻 도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저희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정 과장님 주린이 탈출 한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야호! 정대우가 간다! 아니 요즘 주식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식이 정확히 뭔가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네. 회사의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증권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식을 산다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은 회사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 더 높은 거죠. 요즘 뭐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모스? 아무튼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해서 한국 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나열한 지수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렵죠? 잠시만요. 이거 종이랑 펜 좀 주시면 제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역사도 좀 오래됐고 그리고 자본력이 좀 튼튼한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코스닥은 어떤 건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현재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그런 벤처 기업들을 모아서 상장시켜둔 그런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청소년 대표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저 정대우가 간다 유튜브 채널도 성장 가능성이 아주 어마어마한데 좋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코스닥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주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시작하시려면 증권사별로 있는 주식 계좌를 오픈하셔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직접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를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정 과장님이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은행 계좌에서 있는 돈을 증권 계좌로 이체를 시켜가지고요. 예수금이라는 게 이제 잡히거든요. 네. 그럼 그 예수금을 활용해가지고 정 과장님이 사고 싶은 주식을 사시면 돼요. 아하, 어플 하나로 뚝딱 그렇죠. 예수금을 채워서 네. 예수금으로 주식을 구매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훨씬 쉽죠. 그러면 이렇게 비대면이 된 게 주식시장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그렇죠. 이 비대면으로 가게 된 이 트렌드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비대면화 됐잖아요. 이 예수금의 총합을 예탁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예탁금의 총액이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조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에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면서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70조를 넘어섰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65조까지. 와, 무려 그러면 3배 정도가 오른 거네요. 네, 1년 만에 3배가 올라간 거죠. 와, 주식시장 진짜 정말 핫하네요. 핫해. 정말 핫하죠. 네. 핫해. 아, 근데 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매니저님? 그 얼마로 시작해야 되나라는 질문은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드머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아, 시드머니. 네. 근데 이 시드머니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소득의 격차도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소비하는 습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자신에게 맞는 시드머니의 규모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너무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매매도 한번 뭐 해보고 옆에서 누가 좀 좋은 게 있다더라 그러면 또 그것도 따라 사보고 물리고 손절하고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10%가 나면 100만 원이고 그리고 10%가 손실을 나면 100만 원을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주식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은 1,000만 원까지는 저축을 하시고 3만 원이 모았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나 사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우건설이나 그런 종목을 하나 사시고 그리고 이 저축 계좌에서는 열심히 저축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가 1,000만 원이 또 모인다. 그럼 이거를 다른 주식을 또 하나 사고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여러 번을 반복하게 되면 1억을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축과 주식을 분산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이렇게 반복하면 1억이 금방 모인다 이 말이죠? 금방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을 거예요. 아, 장담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시작을 하죠. 아, 진짜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사야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가신다고 하셔도 살 수는 없고요. 이미 지금 4시가 넘었거든요. 4시가 넘었는데 왜요?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은요.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정규 거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시가 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주식을 사고 싶어서 줌을 넣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 30분만 일찍 만날 걸 그랬어요. 아니요. 그리고 바로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네네. 지금 이 마음 상태로 가서 주식을 사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사야지만 주식에선 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설주 한번 사봐야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 건설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근 한 3년간 건설 회사들이 실적을 되게 잘 냈기 때문에 작년 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도 싸요.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건설주들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주택 건설 경기가 2021년서부터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업턴으로 좀 돌아가는 시기라고 저희가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실적까지도 중요하지만 향후 한 2, 3년 내에 실적과 수주의 방향성도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대우건설은요? 대우건설도 저보다도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프로지오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택 경기 호황 사이클에서도 이제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토목도 하고 파워플랜트 사업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는 말씀드렸던 그 모든 포인트가 그 안에 대우건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그럼 일단 공부를 좀 제가 충분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요즘에 주식 시장이 워낙에 이제 관심이 많이 올라갔고 이 핫하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정 과장님처럼 지금 막 뛰어가서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데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달려가지 마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지금은 주식 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쉽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기업 그렇죠? 대우건설 네. 같이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선 주식을 참여하신다면은 어렵지만도 않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은 장기적인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변 사람들 말에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맞아요. 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매니저님 말 들으니까 저 말에 줏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네. 연락해 주세요. 그럼 또 만나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시죠? 매니저님. 아니 뭐 밤에 잠 안 오시면 뭐 보이스톡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페이스톡도 이제 주식의 기초를 쌓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건강한 주식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두 매니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